자, 오늘 양대 시장 지금 강세로 대부분 다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한 0.11% 정도 이제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은 오늘 0.44% 정도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일단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었는데요. 중국 시장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일단 시장 반등이 좀 강하게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볼 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볼 때, 이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이 얼마 찍히고 기관이 얼마 찍히는지를 보시기보다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외국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시장을 매수를 해준다면 시장은 강세가 일단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보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다가 중국 시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일단은 가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면은 10시 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일단 턴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이런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은 강세 움직임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0시 30분에 중국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지금 연휴 기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이 오르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 있죠.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사실 시장이 밀리면은 반등하는 자리 자체를 우리가 이전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요 지수권 근처에서는 반등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거기서는 일단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올라가던 추세 자체는 일단은 깨졌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던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돌려내지는 못한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돌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이 지금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반등을 성공을 해서 0.45%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떨어지던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지금은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던 추세는 요 추세가 되겠죠. 요 추세가 되는데 완전히 돌려내지는 않았어요. 좀 자세히 보면 돌려내지는 않았고, 코스닥 시장이 완전 강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수권은 1048포인트 정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1049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1049포인트 위로 올라서야지 완벽한 강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 오늘도 지금 이제 연휴가 지금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라서 우리 연휴 동안에 사실 우리는 연휴인데 미국은 연휴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요번에 그 지수 자체가 괜찮게 일단 나오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일단 나왔는데요. 0.7%가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0.7%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플러스 0.7%가 나와서 대박인데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소매 판매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곧장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FOMC 연준에서 테이퍼링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9월 22일이에요. 9월 22일이라서 우리가 연휴 중에 일단은 그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서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면 신흥국 시장은 좀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현금을 좀 들고 일단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장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미국의 테이퍼링 얘기 이슈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대한 이슈들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일단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종목이 조금 만약에 시장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종목이 바뀐다면 바뀌는 종목으로 또 급하게, 또 너무 급하지 않게, 그쵸, 또 바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는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묘하게 한번 보는 게 필요해 보여요. 뭐냐 하면은, 시장이 지금 오전장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저가 대비해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 중에서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 봐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가 대비해서 뭐 가장 강세 보이는 종목, 오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일단 현대중공업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상장을 처음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첫 진폭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오늘 진폭은 지금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의 진폭이 11만 6천 원을 저점, 그리고 고가를 13만 5천 원으로 고점 이렇게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 안에서의 어떤 매매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캔들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 자체는 현대중공업은 일단 10분봉으로 일단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10분봉 전략을 세울 때 아까 지금 나이투자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11만 4천 원을 이탈해서 밑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가 일단 박스권 하단 언저리까지도 한번 밀렸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10분봉으로 봤을 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가격권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가격권이 11만 8천 원 위로 10분봉 기준 11만 8천 원 위로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13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노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진폭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이 진폭 상단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현대중공업은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이탈 이후에 오늘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9만 천 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당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반등해 주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 오늘 증권주들이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주들 중에서는 대장주가 일단 삼성증권이 전 대장주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증권주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요즘 시장을 보니까 이번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IPO가 굉장히 많죠. IPO가 많다는 것은 증권사들이 일단은 돈 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유상증자라든지 증자 부분의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증자를 해도 증권주들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베이스로 요즘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제로 베이스로 가지 않는 매매가 바로 해외 투자입니다. 요즘 해외 투자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가 조금 반등은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은행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가격권 기준으로 73,200원 돌파하기 전에는 공략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스닥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대부시스터즈가 오늘 23%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시스터즈는 이전에 계속 언급을 일단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얘는 대안주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경제TV 방송할 때는 대안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대부시스터즈에서 뭘 보냐 하면 디즈니를 보고요. 대부시스터즈에서 뭘 보고 있는 거냐 하면 헬로키티를 보고 있고 뽀로로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게 나중에 되면 만화 영화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상품 판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죠. 그쪽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 둔다면은 단순히 게임 업체가 아니라 이거는 확장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얘기를 할 때 10분 봉상의 대량 거래가 안 터지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었죠. 그래서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16만 5,600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만 5,600원 안 깨지면 몽창다 홀딩, 깨지면은 절반만 일단은 매도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BNC도 오늘 계속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오늘은 한 10% 정도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NHN 한국사이버 결제는 현재로는 하락 추세 가고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일단 55,000원짜리가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도 오늘 뭐 반등은 해주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미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의 기계 업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통신 업종이 시장 안에서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